부울경특별연합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초광역권 통합협력 모델인데 2년여 동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울산과 경남의 입장 번복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자초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만나서 회동을 가졌는데 결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특별연합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초광역 경제동맹이 나왔어요. 여기 특별연합 대신에 나온 건데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특별연합의 그 기능이라든지 또 특별연합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계속 받아서 지속해서 추진하는 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각 시도에서 3명씩 9명으로 부산시에 사무국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핵심 내용은 뭐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단위고 기구죠. 네네. 기존의 특별연합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19일 날 형식적인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출범을 했다는 핵심 내용은 3개 시도 단체장하고 중앙정부의 관계장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위임 사무에 대한 분권 협약, 그리고 추진해야 될 그 단기 사업 30개, 중장기 사업 40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 협약은 중앙정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또 이제 지역 3개 단체장은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초광역 경제동맹은 특별연합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3개 시도의 그 사무국, 전담 사무국은 부산에 두고 파견 공무원 선발해서 보내고 공동사업을 선정하는데 이전과 뭐가 달라진 건지 이렇게 보면서도 전담 사무국을 뭐 울산이냐 경남이냐 이걸 두고 조금 티격태격했던 그 모습이 이제 부산으로 합의가 된 게 단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좀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특별연합은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 우리가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연습만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 하는 것이죠. 신용만 하다가 그냥 하세요를 그러니까 그전에 특별연합은 각 시도에서 원래는 특별연합은 이제 독자적으로 사람을 선발할 수도 있는데 우선 초기니까 각 시도에서 전부 파견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 예산도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사업이 단기 사업 30개 이래서 그 부산, 울산, 경남의 그 광역철도라든지 인재, 산업, 또 공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촘촘히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연합도 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 3년 가까이 2년 넘게 각 시도 연구원 또 각 시도, 각 시도 의회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광역 경제동맹은 사실은 그런 전 단계에 무슨 논의나 이런 것 없이 이번 3개 시도단체장이 처음 회동해서 바로 나온 것이라서 지금은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특별연합은 먹기 위해서 조리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거든요. 이제 상만 차리면 되는 것과 그렇죠. 이제 원재료부터 다시 또 사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야 되는지 기준 자체도 없는 그 상황. 근데 거기다가 또 울산이 처음에 이제 행적 통합 반대했기 때문에 부산하고 경상남도는 2026년을 목표로 또 행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걸 이제 경남도지사께서 지난번에 특별연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행정통합은 원래 행정통합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행정통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지난번에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곧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 동의도 받기 어렵고 행정통합은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의 광역 단위가 기초는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광역의 시도 단위가 행정통합하는 사례는 적어도 OECD 국가의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은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국회도 동의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 차원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어느 특정 지역만 시범으로 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행정통합은 특별연합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것을 2026년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우선 떨어진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선 특별연합 같은 낮은 단계부터 출발해서 서서히 접근해 나가자. 이것이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 연합을 수준을 바로 이제 이 어른들처럼 또 아주 프로 선수처럼 바로 운동장에 나서 뛰게 만드는 뛰자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울산은 또 이미 경남에 있다가 90년대 이 독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다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울산에는 이 부경 전체 연합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부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금 틀의 논의조차도 행정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부산 경남만 그럼 이건 또 별도로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행정통합이 2026년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화가 만약 이게 진짜 구체화가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합의는 끌어내야 된다. 방법론 같은 것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행정통합은 사실은 지금 이 최근에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행정통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했는데요. 그 프랑스는 22개의 광역시도를 가지고 있는데 레지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3개로 확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평균 인구가 한 350만 되던 것을 평균 한 500만으로 확대한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6개로 더 확대 통합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프랑스는 그 이후에 지방분권 개헌까지 계속해 나가고 하면서 균형발전과 분권을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 40년, 50년 동안 추진해 온 과정의 산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균형발전이라든지 분권의 수준이 아직 되게 낮잖아요. 프랑스 파리가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했고 한때 그 프랑스 외 나머지 지역은 사막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60년대 프랑스 파리 인구가 18.1%였는데 지금도 18.6%, 18.8%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 바탕 위에서 국가 전체의 행정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특별연합이라는 게 가장 좀 높은 수위의 것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통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생각해서 법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해버렸는데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특별연합 안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대안으로 그냥 던져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법적 근거에 있어서 부유경 특별연합을 이제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해산이 되는 거죠. 해산. 그러니까 이제 부유경 특별연합은 지금 법이나 규약에 거기에 구성원 중에 어디더라도 자기가
탈퇴하겠다면 또 절차를 밟아서 또 이제 탈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지난 수요일 상기시도 단체장의 그런 초강력 경제 동맹이라든지 이런 발표에 의해서 특별연합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규약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규약 마련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각 3개 시도 각각 그 의결을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산 절차도 각 시도의 의결을 거쳐서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해산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특별연합은 이제 뭐 그냥 무산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시도의회에서 이제 해산 절차 뭐 밟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특별연합으로 예산 책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산이 출연이 된 건지 뭐 줬다가 다시 개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예산이 들어오질 않아서 이건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되는 건지 이건 예를 들면 지금 초광력 이제 특별연합을 한다는 전자하에 초광력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내년 예산에 2,08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 전체의 초광력 협력 사업 중에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부분은 제대로 그대로 다 수행이 그대로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불투명해져 있고요. 또 이제 분권 협약이라고 해서 위임 사무를 국토교통부 중심의 사무인데 3개 기능에 65개 사무가 위임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항이 아니라서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장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위임에는 광역교통계획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연합이 무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광역 경제동맹은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금 부울경 광역권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를테면 지금 부산 양산 울산 하는 그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특별연합을 하게 되면 그 예타를 좀 면제한다든지 기간을 단축시키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